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장 보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3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5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훨씬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둘 다 메모리 기업이고 둘 다 AI 수혜 이야기가 붙고 둘 다 HBM이 주가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시장이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고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있어도 위에서 눌리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오늘 질문이 나옵니다. 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을까? 이걸 단순히 하이닉스가 HBM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너무 얕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HBM, 수익의 질, 사업 구조, 외국인 자금, 파운드리 불확실성, 그리고 멀티플 차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시장이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전 메모리 장세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도 오르고 SK하이닉스도 오르고 마이크론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업황이 좋아지면 같이 가고 업황이 꺾이면 같이 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장세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이 단순히 메모리 가격 반등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비싸게 사주는 건 AI 서버에 바로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입니다. 그 중심에 HBM이 있습니다. HBM은 그냥 메모리 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와 붙어서 움직이고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고 일반 D램보다 가격과 마진이 훨씬 좋은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시장 질문이 바뀐 겁니다. 누가 메모리를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AI 서버용 고마진 메모리를 가장 확실하게 팔 수 있느냐. 이 질문에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SK하이닉스의 강점은 스토렴하다는 겁니다. AI가 커진다. 엔비디아 GPU가 더 팔린다. HBM 수요가 늘어난다. 하이닉스가 그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 연결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투자자들은 복잡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은 더 그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종목에 돈이 빨리 붙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AI, HBM 대표주. 이 한 문장이 강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설명이 길어집니다. 메모리도 있고 HBM도 따라잡고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패키징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장점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고 현금 흐름도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AI 수혜주에 돈이 몰리는 장에서는 사업이 넓다는 게 오히려 주가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족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메모리 최상위 기업입니다. 실적도 강합니다. 특히 1분기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에서 압도적인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단순히 현재 이익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익의 질이 어떻게 바뀔지를 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은 큽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이익 중에서 HBM 같은 고마진 AI 메모리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까? 경쟁사 대비 HBM 공급 확실성은 어느 정도일까? 파운드리 손익부담이 전체 평가를 누르지는 않을까? 스마트폰과 가전 같은 기존 사업부가 AI 프리미엄을 희석하지는 않을까? 하이닉스는 질문이 단순합니다. 삼성전자는 질문이 많습니다. 주가 탄력은 여기서 갈립니다. 두 번째는 확실성의 차이입니다.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HBM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연결된 배표 HBM 업체라는 인식이 강하고 로이터도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배경으로 AI 투자자 관심과 HBM 리더십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수혜를 직접적으로 사는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프단 HBM4E 샘플 출하도 발표했고 해당 제품이 이전 HBM4 대비 20% 이상 빠르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건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샘플 출하를 최종 결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샘플 출하는 출발선입니다. 그 다음이 고객사 검증이고 그 다음이 양산이고 그 다음이 실제 공급이고 마지막이 마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따라잡을 수 있느냐를 검증받는 구간이고 하이닉스는 이미 앞서 있는 위치를 얼마나 더 확장하느냐를 평가받는 구간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같은 HBM 뉴스가 나와도 주가 반응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에게 HBM 뉴스가 붙으면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원래 강한 회사가 더 강해지는구나. 삼성전자에게 HBM 뉴스가 붙으면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확장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확장 스토리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줍니다. 회복 스토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HBM 한다는데 왜 반응이 약하지? 이유는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능성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이닉스만큼의 확인된 공급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구조의 순도 차이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 순도가 높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리스크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꺾이면 하이닉스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AI 메모리 사이클이 강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돈이 들어올 때 빠르게 들어옵니다. 스토리가 선명하고 실적 민감도가 크고 주가 반응도 빠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사업이 넓습니다.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특정 테마에 몰입할 때는 사업이 넓다는 게 순도 낮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를 사고 싶은 돈이 삼성전자를 보면 좋은 점도 보지만 부담도 같이 봅니다. 파운드리 손익, 스마트폰 성장 둔화, 가전 마진 압박, 디스플레이 사이클, 대규모 투자 부담 이런 것들이 HBM 프리미엄을 희석합니다. 네 번째는 파운드리의 양면성입니다. 삼성전자에는 파운드리 기대감이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커질수록 TSMC 한 곳에만 모든 물량을 맡기는 구조는 빅테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틈에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파운드리를 무조건 호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율이 어렵고 고객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논의는 기대감입니다. 계약은 숫자입니다. 양산은 실력입니다. 수율은 신뢰입니다. 실적 반영은 검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진짜 재평가를 받으려면 대형 고객 논의가 아니라 확정 수주와 양산, 그리고 손익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 파운드리는 기대감이면서 동시에 할인 요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장 평가가 갈립니다. 하이닉스는 투자자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AI 메모리 사이클에 직접 노출된 고순도 HBM 기업,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입니다. 거대한 메모리 기업이지만 HBM 회복과 파운드리 증명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 기업. 어느 쪽이 단기적으로 더 가볍게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하이닉스입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더 좋은 회사냐, 하이닉스가 더 좋은 회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더 잘 팔리는 스토리가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은 안정적인 거대 복합 기업보다 AI 메모리 수혜가 숫자로 바로 꽂히는 회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강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선택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살 때 선택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하이닉스를 살 것인가. 둘 다 살 수도 있지만 돈은 항상 더 선명한 곳에 먼저 갑니다. 하이닉스는 AI HBM 스토리가 선명합니다. 게다가 나스닥 상장 추진 기대까지 붙으면 글로벌 기술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초대형주입니다. 안정감은 있지만 무겁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려면 훨씬 큰 돈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주 성격이 강해서 위에서 물린 개인 물량도 많습니다. 오를 때마다 본전 매물, 차익 실현 물량, 리밸런싱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 들어와도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4만원대, 하이닉스 250만원대라는 가격대 자체보다 중요한 건 상대 강도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반도체 업종 안에서 누가 더 강한가? 시장이 좋은 뉴스에 누구를 먼저 사는가? 미국 반도체가 강할 때 돈이 삼성전자로 오는가? 하이닉스로 먼저 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더라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면 시장은 아직 HBM 주도권을 하이닉스 쪽에 더 크게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해지는 날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시장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차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순환매 관점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벌어진 상대 강도는 언젠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덜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싼 건 아닙니다. 더
덜 오른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기 수급 때문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BM 확실성, 파운드리 손익, 사업 구조 복잡성 때문이라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자는 덜 올랐다가 아니라 왜 덜 올랐고 그 이유가 해소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조건에서 다시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HBM 고객사 검증입니다. 샘플 출하를 넘어 시장이 인정할 만한 고객사 인증과 공급 뉴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부가 메모리 비중 확대입니다. 단순 디램 가격 상승이 아니라 HBM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이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파운드리 손익 개선 또는 대형 고객 확정입니다. 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수급 전환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개인만으로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이닉스 대비 상대 강도 회복입니다. 같은 반도체 장세 안에서 삼성전자가 덜 밀리고 더 빠르게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가는데 삼성전자는 무겁고 뉴스는 좋은데 주가는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고 남의 종목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나빠져서 못 가는 건지, 시장이 더 선명한 AI, HBM 스토리를 하이닉스에 주고 있는 건지, 파운드리 불확실성이 할인 요인인지, 국민주 특유의 매물이 무거운 건지 이걸 나눠서 봐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기다릴지, 줄일지, 비교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다고 바로 기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신 확인할 게 있습니다. HBM 뉴스가 샘플 출하를 넘어 검증으로 가는지, 파운드리 뉴스가 보도에서 계약으로 바뀌는지, 외국인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미국 마이크론 강세가 삼성전자까지 연결되는지, 하이닉스와의 상대 약세가 줄어드는지, 이 5가지 중 2~3가지가 같이 움직이면 삼성전자의 재평가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뉴스만 있고 수급이 안 붙으면 조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망자분들은 지금 좋은 위치입니다. 감정 없이 두 회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왜 강한지, 삼성전자가 왜 무거운지, 그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강세가 HBM 복주 때문이라면 삼성전자는 인증 뉴스가 필요합니다. 하이닉스 강세가 외국인 선호 때문이라면 삼성전자는 수급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 강세가 메모리 업황 전체 때문이라면 삼성전자도 결국 일부 따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차이의 원인을 알아야 기회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이면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반도체를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반도체 안에서도 돈이 나늡니다. HBM 중심으로 갈지, 범용 메모리 회복으로 갈지, 파운드리 재평가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으로 확산될지, 이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하이닉스는 HBM 중심 흐름이 강할수록 더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재평가, 파운드리 기대, 패키징 확산까지 같이 붙어야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두 종목 등락률만 보면 안 됩니다. 돈이 반도체 안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시장의 멀티플 차이도 봐야 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시장은 똑같은 가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익이 안정적인지, 성장성이 높은지,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인지, 고객사가 확실한지, 경쟁 우위가 오래 갈 수 있는지, 이 조건에 따라 멀티플이 달라집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AI HBM이라는 고성장 고마진 영역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익 규모는 훨씬 크지만 사업이 넓고 검증할 부분이 많아서 멀티플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덜 가는 건 단순히 소외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더 낮은 확신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멀티플 차이를 줄이려면 좋은 뉴스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반복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HBM 고객사 검증이 나오고 양산 일정이 구체화되고 고부가 메모리 마진이 실적에 반영되고 파운드리에서 대형 고객 신뢰가 확인되고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담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증거가 쌓이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삼성전자가 늦었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따라붙고 있다로 문장이 바뀝니다. 주가는 바로 그 문장이 바뀔 때 달라집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뉴스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HBM 기대가 너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면 작은 실망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객 집중도, 설비 투자 부담, 메모리 사이클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강하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하다고 무조건 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둘 중 하나를 감정적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두 종목이 왜 다르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같은 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34만 원대에서 무겁게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5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훨씬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도 강했고요. 엔비디아도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주고 있고요. AI 반도체 전체 분위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침에 삼성전자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장이 열리면 삼성전자는 시원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훨씬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러면 사람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도 곧 따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시장이 하이닉스만 보는 건가? 지금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하나? 삼성전자는 기다려야 하나? 덜 오른 삼성전자가 오히려 기회인가? 이 판단을 장중에 혼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장은 그냥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34만 원대라는 것만 보면 덜 오른 것처럼 보이고요. 하이닉스가 250만 원대라는 것만 보면 너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간다는 것만 보면 답답하고요. 하이닉스가 강하다는 것만 보면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한 번에 같이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 강세가 단순 수급인지 아니면 HBM 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인지, 삼성전자의 무거움이 단기 매물 때문인지 아니면 HBM 고객사 검증과 파운드리 불확실성 때문인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피하는 건지 아니면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것뿐인지,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주까지 돈이 번지는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오늘 같은 장의 기준을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오른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약한 이유가 단기 수급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HBM 프리미엄 차이인지, 하이닉스가 강하게 갈 때 따라가도 되는 자리인지, 삼성전자가 늦게 따라붙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강한지 아니면 중간에 줄어드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버티는지 이런 걸 장 흐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특히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하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위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답답하다고 바로 던지면 뒤늦게 따라붙는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장중에 가격이 흔들릴 때 제일 위험한 건 감정입니다. 내 종목은 안 가면 조급해지고요. 옆 종목이 급하게 오르면 갈아타고 싶고요. 막상 갈아타면 또 반대로 움직일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기 전에 그리고 장중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뭘 봐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흐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조건부터 삼성전자 관심을 다시 높여볼 수 있는지,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는 장인지 반대로 삼성전자가 늦게 따라붙는 장인지, 외국인 수급이 어떤 식으로 바뀌면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흐름이면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맞는지 이걸 미리 잡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 기준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HBM 단계별 체크포인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대 강도, 마이크론 엔비디아 흐름 연결표,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후보군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오늘처럼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무겁고 하이닉스가 강한 날은 한 종목만 쳐다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면 HBM 관련주로 돈이 번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뒤늦게 살아나면 반도체 대형주와 장비, 소부장 쪽으로 흐름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장은 정말 비교가 중요한 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무겁고요. 하이닉스는 강합니다. 같은 반도체인데도 시장이 주는 점수가 다릅니다. 이런 장을 감으로 따라가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은 흥분보다 기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두시고 알림센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장중 대응 기준, 그리고 다음 장 관심 흐름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못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HBM 스토리가 더 선명하고 삼성전자는 HBM 회복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순도가 높고 삼성전자는 사업 구조가 넓어서 프리미엄이 희석됩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에게 더 직접적인 AI HBM 투자처로 보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기존 사업부까지 같이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장세에서도 주가 탄력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따라붙으려면 HBM 고객사 검증, 파운드리 확정 수주, 외국인 수급 전환, 하이닉스 대비 상대 강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남겨주시면 다음 장 반도체 흐름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